자, 숙제하겠습니다. 숙제하겠습니다. 영 마음에 안 들어. 자, 6장 들어갈게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거 외에는 제가 요거 넘어가도 되는 건 넘어간다고 얘기를 분명히 드릴게요. 자, 6장 들어가겠습니다. 제6장 관리인 제52조 관리인의 선임 등 1. 관리인은 관리된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2.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관리단은 감사,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4. 본주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새 칙으로 정한다. 자, 이건 관리인, 그러니까 관리단장이죠. 관리단장에 대한 선임을 얘기하는 건데, 선임 등이니까 선임 또는 해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항에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인 해임할 수 있다고 넣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구인데, 혹시 그 다음에 나머지 2년 연임하고 나머지 겸직할 수 없고 새 칙을 규정을 정한다는 거는 저희 규정이 있으니까. 근데 1항에 대한 것이 이제 중요한데, 혹시 요거 반대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걸 하려고 지금까지 한 건데 이거. 자, 그러면 찬성한 근데 연임은 1회 연임은 지금 표현은 연임은 계속 연임이 이렇게 우리 이대로 한다면 관리인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연임해주면 고맙다고 해주면 연임 시켜드릴게요. 아니 의지가 있어요. 이 체계에서는 관리인은 얼굴마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이 나중에는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임해 놓는 것이 제일 좋아요. 연임. 잘하는 사람 관리인은 제대로 잘하기 좋아요. 이게 수당 받고 할 짓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올려주세요. 52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잠시만요. 아니 자연 네. 관리위원회 결의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분소유자를 우리가 다 얻는 것이 아니고 관리위원회에서 그냥 관리위원들끼리 선출할 수 있다 인 것이잖아요. 그럼 관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질 텐데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럼 이 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이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가에 대해서 좀 그러면 규정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해를 제기한다기보다 몰라가지고 어떻게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 거는 네네네. 이걸 빨리 끝내야 되는가? 더 나가는데 지금 그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규정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 자, 규정을 볼까요? 네. 그러면 이 규정을 다 갖고 있나요? 이 규정을 지금 이 규정을 관리 규정. 아침에 저희 봤던 거를 나눠드릴까요? 저희는 이거 그렇죠. 봤고 예. 그러면은 요거를 복사가 되나? 지금은 그러면은 아니 근데 관리위원 여기 뒤에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지만 규정이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그쵸 구성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인원수를 정하는 건데. 그러면은 잠시만. 그러면은 띄엄띄엄 보세요. 네네. 우리 임원분들 한번 규정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이게 간단하게는 제7장의 관리위원회 구성에 그 선거구가 나와요. 이게 사실 지금 오늘 요거 다음에 요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할 건지 지금 요게 논의가 돼야 돼. 그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지각해서. 네. 저를 한번 보세요. 저희 관리위원회를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거냐면 관리위원회에 관리인하고 감사는 따로 분배되어 있고요. 그럼 집회 때 정할 거고 관리위원회를 이제 넘어가는데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정이 될 거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 첫 회의 때 위원장을 선정할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부위원장을 할 거예요. 부위원장은 2명 정도로 갈 거고 그래서 2명은 그 분과가 나눠져요. 그래서 A라는 부위원장은 홍보하고 관리 분과,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관련된 분과를 맡고 되고요. 그다음에 B 부위원장은 기술하고 환경적인 일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부위원장님이 두 분과를 이제 책임지고 가는 거고, 그 분과에는 분과 이사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분과 이사는 그 분과의 그 기술 분과는에서 우리가 소방 점검 업체는 기술 분과에서 주관이 돼서 기술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안건 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리위원회는 분과 제도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과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오고 그 안건을 기초로 해서 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관리위원회 선출이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좀 관리위원회 선출이요? 네, 선출. 관리위원회는 최초의 관리위원회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네. 우리가 요거가 지금 관리 규약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우리 추진위에 관리위원 후보를 선정할 거예요. 네. 그 후보에는 관리인, 감사, 관리위원 몇 명, 우리가 이제 오늘 몇 명 정하는 그 몇 명을 이제 선출 작업을 할 거라고. 그 선출 작업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 모임 때 소유자 모임 회의에서 정할 거예요. 선출할 거예요. 집회에서. 그렇게 하지. 우리 추진위 소유자 모임의 집회에서 후보를 선정한다고요. 그 후보를 나중에 관리단 집회 때 그때 정하는 거예요. 최종. 그래서 우리 이 관리위원회를 여기서 몇 명이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소유자 모임을 해서 그 집회 때 관리인, 감사, 관리위원 몇 명을 선정 작업할 거예요. 투표로. 아 그럼 위원회 선출은 전체 구분 소유자의 그 몇 분의 몇 이상 그것을 충족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 그때 네. 그때 우리가 우리 추진이 네 저희 주진. 자 우리 당 이름을 뭘로 할까요? 이순신 당이라고 하면 이순신 당의 후보를 선정을 한다고요. 소유자 모임에서 네. 그 모임 우리 후보가 선정됐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집회 통지선하고 집회를 열 거 아니에요. 네. 그 집회 때 우리 후보자들이 나와서 경선을 통해서 선정되는 거예요. 그 구분 소유자의 몇 프로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을 거기에서 추후에 이제 진행을 한다. 집회 때는 집회 다시 때, 75 우리가 그 네네. 부분 소유자의 규약 통한 75%고 관리단 임원은 50% 동의를 받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그 집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A 추진위, B 추진위, C 추진위의 관리인 후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자리에서 최종으로 부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위임권 갖고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 수가 법적인 오, 거를 참여해야 되는데. 당연히. 네. 그 집회가 그러면 그 많이 참석을 안 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위임장을 받을 거예요. 위임장으로. 네.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위임장 갖고 행위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됐습니다.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아, 세팅을 다 해놓고 네. 법적인 유효 된 숫자까지 다 세팅해놓고 집회를 해야지. 그렇죠. 그거는 제가 너무 전문가니까 제가 알아서 다 그 절차대로 그거 해주는 거니까 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관리단 집회 때 저희 후보자들이 그 적법하게 75% 동의나 50% 동의는 위임장을 받아서 그 위임 받은 사람이 결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결의된 거를 시에다에서 신고가 다 들어갈 거니까 네. 그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위원들이 뽑혀서 이제 운영은 그 운영 규정에 따라서 제가 지금 나눠준 이 균형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52조 우리 결정 안 했거든요. 자, 52조 1항, 2항, 3항, 4항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시는 분 있나요?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전원 찬성하겠습니다. 53조 읽어주세요. 관리인의 해임 청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 소유자는 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리 상물을 멸실, 훼손하여 부분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2. 관리비, 수선 적립금 등 관리단의 수입을 횡령한 경우. 3. 위탁관리회사 등의 선정 과정에서 정보를 누설하는 등 선정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4. 그 밖의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것도 법적인 내용이에요. 크게 변경사항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54조 관리인의 자격. 다음 각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2. 하사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5. 집합 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관리 위탁 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및 비속.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3회 이상 체납한 사람. 여기서 뭐 이건 법적인 사항이니까 변경 사항은 없는데 여기서 좀 다들 여기서 관리 전문들이 나올 거니까 관리 위탁 계약 등 관리단 사무와 관련된 관리단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비속 요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에 다니면 삼성전자에 뭐 계약을 하는데 관리위원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관리 위탁 계약 등 관리단 사무와 관련된 관리단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임차 계약 이런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임직원 및 비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명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사례, 요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어갖고 사례를 얘기하는 관리위원들 하실 거니까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넘어가시죠. 제55조 관리인의 직무대행.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가름할 수 있다. 네, 예. 제56조 관리인의 주의 의무 등. 1. 관리인은 관리 대상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해야 한다. 2.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경비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예. 제57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1. 관리인은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2.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에 결의된 사항을 시행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의 대표권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 있다. 4. 관리인은 현대 그린워리 캠퍼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5.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서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네, 일반적인 건데 혹시 이거는 또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크게 추가할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일반적인 것 같아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제58조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회 설치. 1.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단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범위에서 특정한 문제를 자문하기 위해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부의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회계자문. 2. 업무자문. 3. 기술자문. 4로 바꿔야 사로 바꿔야 돼요. 그 밖의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2.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대한 보고로 관리단 집회에 대한 보고를 가름할 수 있다. 제59조 관리인의 보고 의무. 1.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과 비용의 산정 방법, 징수, 지출, 적립 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회 이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 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 과정 및
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 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 5.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대지, 공용 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 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8. 제79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 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규약 또는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2. 관리인은 위 제1항의 보고사항을 부분 소유자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은 매월 1회 부분 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과 비용의 산정 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관리단 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이에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거는 아까 전에 그 관리단 집회 보고에랑 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고 뭐 이게 지금 또 뭐냐 물론사입니다. 관리인은 매월 1회 부분소유 관리단 사무 집행에 분담금 비용의 산정방법 서면을 보고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왜 이거 보고를 맨날 안 하나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관리단 관리 부가 내역서 있잖아요. 이게 다 여기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거 그걸 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60조 관리단 사무의 인수인계.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전임 관리인은 후임 관리인에게 관리단 사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그 밖의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물건을 전부 교부하는 등 후임 관리인이 관리단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요거를 지금 1개월 이내라는 거를 제가 넣는데 지금 그 이거를 안 넣었더니 규약에 이거를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고 했지 내가 언제까지 하는 거 없지 않냐라고 우기는 또 관리인들이 있어요 단장들이. 그래서 요 1개월을 넣는 건데 요거는 뭐 주요 높일 수도 날 수도 있는 건데 1개월 정도가 낫지 않아요? 네. 1개월 이내에 한다는 거. 이 안에서 관리인이 나오실 건데 이걸 지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61조. 제61조 감사의 선임 등 1. 감사는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2. 감사는 부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한다. 3.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의 주요 의무, 자격에 관해서는 제54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감사는 54조, 56조가 지금 그 관리인의 자격이나 의무랑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분명한다는 뜻이고 임기는 2년 똑같고요. 감사는 부분 소유자 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관리단 집회,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 해임이라는데 이 감사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이 관리단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관리단의 3요소 중에 한 요소를 감사가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가 우리 규정에 보시면은 의결에 대한 재의인 권한도 가져가요. 근데 의결이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결해달라는 권한도 중요 권한도 가져가거든요. 그런 권한은 보통 관리인, 관리단장, 관리인, 그다음에 관리위원장, 그다음에 감사한테 그 권한이 가져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사는 또 문제가 발생할 할 때는 본인이 모든 회의, 분과의 모든 회의를 참석하지 말래도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감사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합니다. 관리단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거니까 참고하셔갖고 나중에 정하시면 됩니다. 62조. 제62조 61조에 대해서 감사하는 관리위원을 경직을 하느냐, 경직하지 않느냐. 어디 감사? 네, 감사. 예. 아 그걸 넣으면 좋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경직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 관리단 집회 때 정하는 거니까. 전쟁이 좋다는 경직하지 않는다. 네. 당연히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감사. 제62조 감사의 권한과 의무. 1. 감사는 관리위원회의 결의의 사항에 대해 관리인 시행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 번호가 2로 죄송한데요. 네. 이 숫자도 바꿔주세요. 네. 52조에는 감사하는 관리인을 경직을 못하는 것인데 감사
관리위원도 못하는 게 맞나요? 예, 맞아요. 아, 예, 예, 감사는 관리위원을 할 수가 없다. 예.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독립된. 네, 알겠습니다. 2. 감사는 관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시하며 감사하며 관리위원회 요청 시 관리단 집회와 관리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관리인에게 제1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관리단의 사무 집행 또는 회계 관리가 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감사는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5. 감사는 관리단 집회와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구분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관리단의 사무 집행 또는 회계 관리를 득점하여 감사를 요청한 경우 감사는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구분 소유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감사가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중요한 업무는 관리위원회 결의된 거를 관리인이 시행하는지 여부를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는 관리위원회 회의 때 그 이제 관리인이 그 저번 달에 의결된 거를 발표를 할 거잖아요. 그것이 의결된 사안으로 한 건지 맞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감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거고, 뭐 감사가 예를 들어서 뭐 부정한 것이 발견할 때는 관리위원회 회의도 요청할 수 있고 업무 정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권한이 굉장히 높다는 거. 넘어갑니다. 이제 7장 관리위원회에 넘어가는.